to Jenny's Drugstore. 네, 오늘은 또 지난 편에 이어서 여기 두 약사님, 그 제약회사에 근무 중인 서 약사님과 박 약사님을 모시고 제약회사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약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 그러니까 시험이나 뭐 성적이 좋아야 되냐, 또는 뭐 면접을 잘 봐야 되는 거냐, 또 뭐 대학원을 다니는 게 필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또 영어를 잘해야 되냐, 특히 외국 계열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국내 제약사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박 약사님 이야기를 듣도록 할게요. 우선 뭐 사실 제약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공이 특별히 뭐 시험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다만 그 관련된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고, 특히나 뭐 저희 약사들이 가는 진로를 화학과나 생물학과, 뭐 생명공학과 등등 출신의 분들이 많이 사실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비율도 뭐 약대 출신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공적 특성이 있으시면 확실히 그런 제약회사에서 특히 뭐 개발 업무라든가 그런 뭐 임상시험 업무 이런 것들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게 맞는 것 같고, 시험이 딱히 필요하지는 분명히 않다. 다만 전공을 기반으로 이제 일반적인 회사 채용 프로세스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면접 때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외국계 제약 회사에 들어가려면 사실 어학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학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글로벌 본사에서 그거를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화회의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전화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익 성적, 그렇게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좀 스피킹이나 뭐 라이팅 능력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제약회사를 이제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좀 쌓아놓으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싶습니다. 공부해라. 그 대학원 이런 건 필수인가요? 유리한가요? 아니면? 사실 대학원 경력은 말 그대로 저희가 대학원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어떤 실험을 해서 논문을 쓰는 보통 그런 학부적인 대학원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원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제 연구소, 보통은 국내 제약사 연구소로 입사를 많이들 하시고 연구원으로서 많이 진로를 선택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대학원이 또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뭐 임상의학학 대학원도 있고 제약산업학과라는 대학원도 또 다시 요즘에 최근에 생겼어요. 네. 이쪽에서는 진짜 제약산업에서 하는 실무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 국내나 어쨌든 외국계 제약사에서 실무에 거의 바로 투입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언해 주실 것도 있나요? 뭐 제약회사에 취직했을 때 유리한 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제약회사로 온 이유가 뭐 약대 처음 입학할 때는 뭐 신약 개발의 포부 뭐 이런 것들을 안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후에 이제 처음에 영업 그 업무를 하다가 이제 임상시험 쪽으로 하게 되면서 좀 그런 전공을 좀 더 살리고 회사 내에서 이제 좀 신약 개발에 좀 더 가까운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계시는구나. 네네. 공부 어떻게 하세요? 공부는 이제 특히 영어 공부. 그냥 뭐 유튜브로 그냥 영어 방송을 그냥 뭐 듣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제약회사 그러면 좀 마케팅 이런 쪽을 네. MBA 과정 하신 분들이 좀 유리한가요? 마케팅 경험이 없는데 이제 MBA를 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이미 기존 업무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좀 더 뭐 본인이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마케팅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MBA를 갔다가 뭐 다시 오신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또 뭐지? 자유롭게 조금 이제 제약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꿀팁이나 뭐 조언 이런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팁이라기보다는 제약산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래 먹거리로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저희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의약품은 계속 사용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산업이 절대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에 사실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그 제조이지만 여성 근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되게 중시하는 이런 분위기를 사실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좀 더 이제 자신의 삶도 지키면서 업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뭐 사실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막 회의감을 느낄 만큼 힘든 일도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힘드신 부서다 많이 있긴 하겠지만 칼퇴근인가요? 제약업계 자체가 좀 더 유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제약회사의 성비가 어떻게 돼요? 이게 혹시 아세요? 이것도 진짜 진짜 부서. 부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마다 영업 달라. 마케팅은 사실 좀 남자 쪽이 훨씬 많고요. 제가 있는 임상시험 쪽은 이제 워낙 그 약사랑 간호사 비중이 제일 높아요. 약사, 간호사, 뭐 생명공학과, 뭐 화학과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은 여자분이 좀 많고 이제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 아, 네. 국내 제약사는 또 그런가요? 국내 제약사도 사실 여성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좀 정말 이런 고대죠. 개발 업무, 서류 작업이나 이런 좀 더 꼼꼼한 것들이 더 필요한 업무는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오히려 선호를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업무 능력도 좋으시기 때문에 성비는 계속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약간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